언제나 우리의 사연을 들어주시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요, 평범해 보였던 한 가정의 20년 뒤 숨겨진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아침마다 똑같아요. 된장찌개 끓이고 남편은 신문 보고 있고. 그때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 다음 주에 생신이니까. 우리 외식할까요? 제가 예약할게요. 남편은 신문 보면서 대충 대답하더라고요. 아이고, 괜찮아. 뭐하러 밖에서 먹어. 집에서 조용히 미역국이나 먹자. 맨날 이래요. 저한텐 관심도 없고. 그냥 참았죠, 뭐.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미경이었어요. 들어와. 문 안 잠겼어. 근데 이 친구가 들어오니까 남편 태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신문을 접고 활짝 웃네요. 오, 최 사장 왔어? 요새 장사는 잘 돼? 에이, 정태 씨? 그냥 그렇지 뭐. 미경이는 저한테 관심 있는 척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수가 너 요새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남편이 좀 챙겨주든가? 겉으로는 친한 척하는데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 미소가 진짜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여자의 직감이라고 해야 하나? 미경이가 가고 나서 남편이 소파 옆에 지갑을 놓고 갔어요. 평소에 생활비 쓰는 지갑이에요. 그때 제가 그 지갑을 안 봤으면, 몰랐으면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까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지갑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어요. 낡은 영수증 밑에 통장 사본이 접혀 있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보여준 적 없는 통장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진짜로. 펼쳐보니 최근 석 달치 입출금 내역이 있었고, 매달 10일마다 똑같은 금액이 최요리 연구소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미경이가 하는 요리 학원이었어요. 금액이 엄청 큰 건 아니었지만, 이게 20년 동안 계속된 것 같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 주변 소리가 다 사라지고 심장 뛰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통장 사본 밑에 메모가 있었어요. 남편 필체로요. 미안하고 고마워. 우리의 20년을 위해. 20년이요? 제 인생 전부를 바보처럼 살았던 거예요.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화만 치밀어 올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 사본을 다시 지갑에 넣어뒀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근데 제 안에선 뭔가 완전히 무너지고 동시에 새로운 게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20년을 바쳤는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어요. 근데 전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 생각이 났어요. 제가 40대 초반에 보험 설계사랑 부동산 중개 보조 일을 했었죠.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사람 속마음 읽는 방법, 서류 보면서 뭔가 이상한 거 찾아내는 방법. 안방 구석에 오래된 장롱이 있어요. 거기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옛날 보험 서류들, 부동산 중개 관련 자료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사람들 이름을 적어둔 노트까지. 이것이 지금 저의 무기가 된 것이었죠. 제가 원하는 건 명확했어요. 그냥 불륜 증거만 찾는 게 아니라 이들이 우리 집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확실히 밝혀내는 거요. 남편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보험 계약서들을 찾았죠. 납입 내역을 하나하나 다 봤어요. 그런데 5년 전에 제 이름으로 가입한 중대질병보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험료가 매달 미경이 계좌로 자동이체되고 있는 거예요. 내 보험료를 미경이 요리학원 계좌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제 보험금까지 이용해서 자기들 돈 챙긴 거잖아요. 낡은 노트 꺼내서 미경이 이름 나오는 거 다 적었어요. 입출금 내역, 남편 이상한 행동들, 시간대별로 전부 다요. 손으로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새벽 2시쯤 됐나? 남편은 옆방에서 코 골고 자고 있고, 예전에 쓰던 노트 뒤적이다가 보험사 다닐 때 알았던 후배를 발견했어요. 이수현, 지금은 변호사를 한대요. 이제 전 그냥 무시당하기만 하는 아내가 아니에요. 이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을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보험 서류랑 통장 내역으로 이들이 뭘 했는지 다 밝혀낼 겁니다.
복수라고 해서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과 생활 속 증거를 모으는 거였어요. 남편이랑 미경이는 제가 서류 보는 눈이 있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한테 평소처럼 말했어요. 여보, 보험료가 자꾸 나가던데 보험 설계사한테 한번 점검 받아볼까? 남편이 신문 뒤에서 짜증내면서 대답하더라고요. 됐어. 괜히 건드리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 딱 봐도 뭔가 숨기고 있는 거죠. 약점이 뭔지 확실히 알았어요. 자기가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믿는 그 돈 관련 서류들이요. 오후 3시쯤 됐나? 미경이 요리학원 근처에 예전에 알던 부동산 사무소가 있어요. 거기로 갔죠. 사장님한테 인사부터 했어요.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저 오영숙이에요. 예전에 이 동네에서 같이 일했잖아요. 미경이 아시죠? 그 친구가 가게를 내놓는다던데 제가 좀 도와주려고요. 혹시 계약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 쓰던 명함도 보여드렸어요. 사장님이 별 의심 없이 미경이 계약서 사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는데 임대 보증금을 우리 남편 이름으로 대출받은 게 나오네요. 남편이 미경이 사업 자금까지 대주고 있었던 거죠. 작은 녹음펜으로 계약서 내용을 다 찍었습니다. 그 다음엔 남편 사무실로 갔어요. 책상 위에 영수증들이 쌓여 있었어요. 뒤지다 보니 미경이랑 같이 외식한 비싼 영수증, 제 명의로 된 부동산 담보대출 연장 서류도 몰래 챙겨뒀어요. 저녁 7시쯤 미경이한테 전화했어요. 미경아, 요새 우리 남편이 힘들어 보이는데 뭐 좀 해줘야 할까? 너 요리 잘하잖아. 웃으면서 말했지만 속으론 다 알고 있다는 거. 이제부턴 내가 너희 둘 다 파헤쳐 줄게. 속으로 다짐했어요. 제가 모은 증거들이 법적으로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예전에 보험사 다닐 때 알았던 후배 이수연을 만났어요. 지금은 변호사더라고요. 수연이가 제가 가져간 보험 증서, 통장 내역, 부동산 계약서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선배님, 이거 그냥 바람 피운 문제가 아니에요. 매형이 선배님 명의로 된 보험금을 미경 씨 사업 자금으로 쓰고 있고, 심지어 선배님 부동산까지 담보로 대출받아서 미경 씨한테 투자하고 있어요. 수연이가 그러는데 제가 모은 이 증거들이 법적으로 아주 강력하고 변호사로서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서도 걱정하더라고요. 제가 선배님 도와드릴게요. 근데 위험할 수도 있어요. 두 분이 선배님한테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미 제 인생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뭔가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제가 요새 자기한테 관심도 없고 밤마다 서류들 뒤지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제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요새 뭐 하는 거야? 밤마다 서류 보는 거 같은데. 아, 그냥 옛날 보험 정리 좀 하고 있어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재빨리 서류를 덮었죠. 남편 눈빛 보니까 의심하고 있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 일단 알겠어. 남편이 나가자마자 미경이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목소리 낮춰서요. 미경아, 영숙이가 요새 좀 이상해. 혹시 우리 옛날 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거 어디 흘린 거 없지? 나를 방해물 취급하네. 다음 날부터 남편이 제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제가 수연이 만나는 건 못 봤나 봐요. 근데 제가 뭔가 달라졌다는 건 확신한 것 같더라고요. 더 조심해야겠다 싶었어요. 증거를 모으면서 동시에 제 자신도 지켜야 하니까요. 제가 모은 증거들을 수연이한테 보여줬을 때 진짜 충격적인 걸 알게 됐어요. 수연이가 저한테 뭔가 더 보여주더라고요. 남편이 제 명의로 된 보험을 해지하고 해지 환급금을 미경이 해외 계좌로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대요. 선배님, 이거 단순히 돈 쓰는 수준이 아니에요. 매형이 선배님 생활 안전망까지 다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심지어 해지 서류에 선배님 필체랑 비슷하게 서명 위조까지 해놨더라고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찻잔을 놓칠 뻔했어요. 제 노후 대비용으로 유일하게 남은 보험금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것보다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갈 뻔한 게 너무 분했어요. 남편이랑 미경이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출력물도 봤어요. 미경 보험 해지하면 돈 꽤 나오지? 그걸로 해외에서 새로 사업 시작하자. 자기야 사랑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미경이 그렇게 웃으면서 친한 척할 때
이런 악독한 계획을 짜고 있었다니. 그때부터 목표가 바뀌었어요. 그냥 복수가 아니라 저를 지키고 이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는 거죠. 수연이한테 이 증거들 다 공개해달라고 했어요. 선배님, 이거 공개하시면 매형은 보험 사기 공모랑 횡령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알아요. 근데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남편 책상에서 발견했던 메모가 있었어요. 보험 해지 서류 제출 3일 전. 3일 남았더라고요. 시간이 없었어요. 이런 부도덕한 짓을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 안에 뭔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싸워야만 했어요. 제가 그동안 배운 것으로 이 상황을 막아낼 거예요. 보험 해지 서류 제출 날짜가 코앞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걸 확신한 것 같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 저는 잠든 척 침대에 누워 있었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조용히 제 방에 들어와서 제가 모아둔 생활비 통장, 보험증서, 녹음펜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 낡은 여행 가방을 발견한 거예요. 가방 열어서 제가 손으로 쓴 노트들, 통장 사본들, 녹음펜을 다 찾아냈어요. 남편이 서류를 찢진 않았지만 그 대신에 노트와 통장 사본을 쓰레기통에 넣고 물을 부어버렸어요. 순식간에 다 젖어버렸죠. 당신이 모은 거 전부 쓰레기야. 아무도 당신 말 안 믿어. 쓰레기통을 제 발밑에 던지면서 비웃더라고요. 당신 치매 걸린 노인네 취급만 당하게 될 거야. 전 바닥에 넘어졌어요. 남편 숨소리가 거칠게 제 얼굴에 닿았어요. 이제 끝이야. 내일이면 그 보험금은 내 거야. 그 순간 절망한 척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제 주머니엔 이미 수연이에게 미리 넘겨준 증거 복사본과 남편 폭언 녹음된 펜이 남아 있었거든요. 남편은 만족한 얼굴로 방에서 나갔어요. 전 마룻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펜을 만졌어요. 마지막 증거. 거의 다 망칠 뻔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지켜냈어요. 20년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의 날이 왔어요. 보험 해지 서류를 제출하는 날, 저는 수연 변호사와 함께 보험사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가장 단정한 정장을 입었어요. 손끝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보험사 지점에 남편과 미경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당신 여기는 왜 왔어? 몸이 안 좋으면 집에나 있지. 미경은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수가 우리가 널 위해 보험 해지를 도와주는 거잖아? 내 노후는 우리가 책임지게? 저는 그들이 내민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위조된 제 서명이 찍힌 해지 신청서. 저는 그 거짓 서류를 찢진 않았습니다. 대신 수연 변호사가 조용히 보험사 직원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남편과 미경의 보험 사기 공모 증거 통장 내역, 녹음 파일, 위조 서류 증거. 보험사 직원이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편은 상황을 파악하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 감히. 저는 남편을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당신과 이 여자가 내 노후를 위해 모아둔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증거야. 당신이 버린 서류는 다 복사본이었지. 미경이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어차피 아무도 당신 말을 안 믿어? 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녹음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이 전날 밤 저에게 폭언을 퍼부었던 목소리가 지점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치매 걸린 노인네 취급당하게 될 거야. 남편과 미경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들의 위선과 악행이 스스로의 입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훔치려던 것은 내 돈만이 아니야. 내 인생이었지. 나의 20년을 훔쳐간 대가, 이제부터 갚아야지. 수연 변호사가 경찰을 불렀고 남편과 미경은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은 끝이 나고 남편과 미경이는 법적으로 처벌받았어요. 신문이랑 뉴스에도 나왔어요. 보험 사기 밝혀낸 60대 주부라고요. 텅 빈 집 거실 창가에 혼자 앉아 햇빛을 쬐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야 제 공간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제가 잃은 건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한테 묶여서 살았던 나 자신이었다는 걸요. 낡은 통장이랑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보험금은 무사히 지켰고요. 이제 과거의 희생만 하던 삶이 아니라 내가 배운 걸로 자유롭게 살아야지. 며칠 뒤에 수연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선배님께서 사람 보는 눈이랑 서류 보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사무실에서 중년분들 대상으로 보험이랑 서류 점검 컨설팅 해주실 수 있으세요? 풀타임 아니고요. 주 2회 정도만요. 잠깐 고민했어요. 다시 사회로 나간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주 2회 정도면 제 경험 살리면서도 무리는 아닐 것 같더라고요. 좋아요. 이제 오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제 인생 다시 시작해야죠. 컨설팅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펜으로 종이에 쓰는데 그 기분은 20년 만에 온전히 내가 선택한 거였어요. 며칠 뒤에 수연이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이 있고 제 앞엔 중년분들의 오래된 보험 증서와 통장 사본들이 놓여 있었어요. 전 이제 소소하지만 확실한 새 인생을 살게 됐어요. 제가 그동안 배운 것들이 폭풍우 속에서 저를 구해줬어요. 자리에 앉아서 심호흡 한번 하고 펜을 들고 첫 번째 상담 서류에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이제 능숙하게 움직이게 되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 분의 용기 있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절망 속에서도 자기 경험이랑 지혜로 당당하게 일어서신 영숙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의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셨네요. 영숙님의 새로운 출발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